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 특히 중장년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실화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깊은 생각을 남긴 사례입니다. 이승우 씨, 올해 68세이신 분으로 전형적인 한국의 전통적인 남성상을 가진 분입니다. 성실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적이며 웬만한 일엔 불평 한마디 없이 조용히 참아내는 분이셨죠. 일생을 아내와 자녀를 위해 바쳐왔고 몸이 좀 불편해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아니야.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오랜 시간 동안 이승우 씨는 밤에 자주 일어나 소변을 보곤 했고 소변 줄기도 점점 약해지고 끊기며 소변이 마치 똑똑 떨어지듯 배출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지만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전립선 비대증이겠지. 별일 아니야. 특히 전립선처럼 민감한 부위의 문제로 병원에 가는 걸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 생각해 더욱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2년 넘게 증상을 방치하던 어느 날, 지난달 어느 아침, 오토바이를 멈추기 전에 세우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단순히 가볍게 넘어진 사고인데 어째서 뼈가 부러졌을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자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승우 씨는 단순 골다공증이 아닙니다. 이미 전립선암 말기이며 암세포가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안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강인했던 그분이 병상 위에서 처음으로 참을 수 없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가족들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설득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소변이 시원치 않거나 변비가 있을 때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긴 적이 있으신가요? 이승우 씨의 비극은 바로 그 방심이라는 치명적인 실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조용한 암살자 전립선암의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심장병이나 고혈압처럼 요란하지 않지만 조용히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몸이 보내는 4가지 긴급 경고 신호와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비용이 들지 않는 2가지 건강관리 비결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비슷한 건강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질문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치명적인 암이 이렇게 완벽히 숨어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체면이라는 허상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는 강해야 한다, 아파도 참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온 우리는 특히 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창피함부터 느낍니다. 병원에 간다는 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간요법이나 근거 없는 말에 의존하며 병을 키우곤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암의 교묘한 위장술입니다. 초기 증상들이 전립선 비대증과 너무도 흡사해 노화 현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소변이 시원치 않다, 자주 본다, 밤에 자주 깬다. 이건 흔히 나이 들며 나타나는 변화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바로 암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완벽한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성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입니다.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지만 전립선은 여전히 음지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입니다. 일반 건강검진만으로는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2가지, PSA 혈액검사와 직장 수지검사가 대부분 기본검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민망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이 검사를 피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과 검진의 빈틈이 조용한 암살자의 숨통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암은 어떤 신호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낼까요? 지금부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네 가지 긴급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네 가지 긴급 경고 신호. 1. 배뇨 이상, 가장 명확한 경고 등. 이 증상은 매우 흔하지만 가장 쉽게 무시되기도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의학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대신 수도꼭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젊을 땐 수도꼭지를 틀면 시원하게 물이 나오죠. 하지만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마치 수도관 안에 이물질이 껴있는 것처럼 물줄기가 약해지고 뚝뚝 끊기며 끝까지 흘러내리지 않고 점점이 떨어집니다. 또한 소변을 본 지 30분도 안 돼 다시 마려운 느낌이 드는 빈뇨, 밤에 자주 일어나는 야간뇨, 갑자기 급하게 참을 수 없이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요절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증상들이 수개월 내 급속도로 심해진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각한 내부 이상이 일어나고 있는 빨간불일 수 있습니다. 2. 장에서 보내는 경고. 놓치기 쉬운 치명적 신호.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최근 자꾸 변비가 생긴다면 무엇을 의심하시겠습니까? 몸이 차서? 수분 부족? 잘못된 식습관? 하지만 만성적이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변비는 뒤에서 찌르는 비수 같은 전립선암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은 직장의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암 덩어리가 커질수록 직장을 뒤에서 눌러 장의 공간을 좁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수분을 많이 마시고 식이섬유를 섭취해도 변이 원활히 통과할 수 없어 기계적 변비가 나타납니다. 만약 이미 배뇨 문제를 겪고 있는데 변비까지 함께 나타난다면 이 둘을 연관지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 하체의 피로와 부종, 원인 불명의 붓기. 전립선과 다리가 무슨 관계냐고요?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골반 내부에는 림프절과 정맥으로 이루어진 교통망이 존재합니다. 하반신에서 심장으로 피와 체액을 되돌리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전립선이 이 교차로의 중심에 있습니다. 암이 자라면서 이 교통망을 막아버리면 혈액과 림프액이 고이게 되고 발과 발목, 심지어 종아리까지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 안쪽 피부를 5초간 눌렀다 떼보세요. 움푹 들어간 자국이 한참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림프 정체성 부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종이 심장이나 신장 때문이 아니라면 전립선암에 의한 골반 정체 현상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4. 최후 통첩, 피 섞인 소변. 앞에 세 가지 신호는 위장된 형태였다면 이 증상은 암이 가면을 벗고 칼을 빼든 상태입니다. 바로 무통성 혈뇨, 즉 통증 없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화장실에서 아무 불편함 없이 소변을 봤는데 색이 분홍색 또는 붉은색을 띠고 있다면 이는 매우 위급한 신호입니다. 이는 전립선암이 방광이나 요도 주변을 침범하여 혈관이 터졌다는 뜻이며 그 피가 소변과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통증 없이 소변에 피가 섞인 적이 있다면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냥 체열이 올라서겠지,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바로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몸이 보내는 최후의 경고장입니다. 망설이면 정말로 늦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신호를 들으시고 혹시 두렵거나 불안한 마음이 드셨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공포가 아니라 경각심입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암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립선암을 막는 네 가지 황금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네 가지 황금 수칙. 1. 금연, 절주.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겠지만 여전히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담배는 수백 가지 발암물질을 몸에 들여보내는 자해 행위이며 술은 전립선을 지속적으로 충혈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이 반복되는 부위는 결국 세포 이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완전한 금연은 물론 간접 흡연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을 피할 수 없다면 하루 순수 알코올 25g 이하만 마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는 맥주 한 병, 와인 한 잔, 소주 한 잔 정도입니다. 의리 때문에 마시는 한 잔이 나중엔 고통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2. 성생활은 절제 있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전립선에게 있어 성생활은 양날의 검입니다. 지나치게 빈번한 성관계는 전립선을 지속적으로 충혈시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친 금욕은 분비물 정체로 이어져 문제가 생깁니다. 적절한 빈도와 규칙적인 성생활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균형감 있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장시간 앉아있지 않기. 즉시 일어나는 습관. 지금도 앉아서 이 글을 읽고 계신가요? 앉는 자세는 몸무게의 상당 부분을 골반에 집중시켜 혈류를 차단합니다. 이로 인해 전립선 부위에 순환장애가 생기고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천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 혈류가 정체되면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050분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3-5분간 일어나 움직이십시오. 물을 따르거나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사소한 습관이 전립선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현명한 식습관. 전립선의 문을 지키는 열쇠.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처럼 올바른 식습관은 강력한 예방책이 됩니다. 라이코펜이 풍부한 식품,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전립선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익힌 토마토 계란, 토마토 볶음, 토마토국, 수박, 자몽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연이 풍부한 식품, 남성의 미네랄이라 불리며 전립선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굴, 새우 등 해산물, 호박씨, 아몬드 등이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반대로 전립선에 적은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매운 찌개, 튀김, 바비큐 등은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전립선을 위한 2가지 공격적 건강관리 비결. 내재적 마사지, 항문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 이 동작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효과는 탁월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직접 해보셔도 좋습니다. 앉아서든 서서든 상관없습니다. 온몸을 편안히 이완시키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항문과 회음부 근육을 위쪽으로 조이는 느낌으로 조여줍니다. 마치 대변이나 소변을 참을 때처럼 조여주는 감각입니다. 3-5초간 유지한 후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완전히 풀어줍니다. 이렇게 조였다가 푸는 동작이 1회입니다. 하루에 3-5세트, 세트당 30회씩 반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TV 광고 시간에 혹은 회의 중에도 몰래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의 원리는 근육을 수축 이완함으로써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활성화시키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자연스럽고 안전한 내장 마사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가장 손쉬운 비밀 무기입니다. 2. 골반 순환 활성화 운동. 점핑 운동, 케겔 운동이 약불로 끓이는 저강도 마사지라면 점핑 운동은 골반 전체를 흔들어 깨우는 고강도 순환 운동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제자리에서 가볍게 점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약간 굽힌 채로 발꿈치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리며 리듬감 있게 튕기듯이 움직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몸 전체에 잔잔한 진동이 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폐하 200회 정도를 나누어 실시해도 좋습니다. 체력이 더 좋으시다면 반쯤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점프를 병행해 하체 근력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운동은 무릎이나 고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급성 염증기를 겪고 있는 분에게는 금물입니다. 무조건 따라 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무리 메시지. 오늘 우리는 이승우 씨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으로 전립선암이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되는지, 어떤 증상들이 경고 신호인지를 알아보았고, 예방을 위한 4가지 황금 수칙과 2가지 실천 운동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남성의 건강은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에게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그리고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는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챙겨야 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희생해 왔습니다. 그 대가로 얻는 노년은 건강한 몸으로 즐겁고 평화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40세 이상 모든 남성 여러분, 꼭 주치의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시어 정기 건강검진에 전립선 검사 항목을 추가하십시오. PSA 혈액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는 빠르고 간단하지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다, 검사 받기 부끄럽다, 돈 아깝다는 이유로 미루다 보면 나중에 수백만 원의 치료비와 가장 소중한 건강 그 자체를 잃게 됩니다. 이 계산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늦은 시점이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빠르고 좋은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한 대 덜 피운 담배, 한 조각 더 먹는 토마토, 그리고 1세트의 케겔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년을 위한 단단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위해, 삶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남성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기운차고 100세 장수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